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신천지 개입설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저에게 이미지를 씌우는 시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두 개파가 싸우다 갑자기 왜 신천지냐? 약간 의아스러운데요. 김민석 후보는 연일 신천지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에? 신천지 관련 전대 개입하는 분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말라. 김은정 의원님, 네. 민주당의 핵심이신데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라는 네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입을 해왔나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네. 그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에 신천지가 신도 뭐 5만 6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개입했다라는 건 확인이 돼 갖고 지금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때도 그런 의혹들이 약간 있었는데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지난번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난번 대선 경선 때에는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당원들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경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그 대선 경선 25년도 대선 경선 때에는 선거인단 대신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넣었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뭐 종교 분리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지금 그 교주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고 뭐 특정 후보를 딱 지칭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아닌데 이제 일부 유튜버나 언론 등에서 과거에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광주 조선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연결해준 뭐 언론사가 신천지랑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랑 이제 그 연루가 됐다라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법적 조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특검이 왜 무산됐는지 그 점 짚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 특검이 올해 2월달에 1월달에 한참 이제 통일교에다가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할 때 그것이 당 대표가 이제 정청래 후보였고 그것이 무산된 것 그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신천지에 대해서 그 민주당 전대에 개입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차차 얘기가 나가겠다 이렇게 또 여운을 남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증거 있다라는 걸 밝혔고요. 친천교에서는 연기 피우지 말고 밝혀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총리, 내가 계엄 언급했는데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었지. 신천지 문제 적절한 시기에 근거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연기만 피우지 말고 증거 밝혀라. 우리 당이 신천지당이 돼버렸는데 근거 제시해라. 허위다! 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곽태구 의원님, 민주당 내부 선거에 신천지가 개입해왔다 라는 걸 총리가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알고 계셨다면 왜 그냥 두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 근데 저 김민석 후보의 말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일단 틀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특검 문제, 신천지에 대한 특검 문제가 왜 무산됐냐 하면은 원래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정치 자금과 뭐 고가 시기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불거져 가지고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신천지의 문제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마치 물타기를 한 거예요.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유착돼 있는 듯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를 같이 특검하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왜 신천지를 끌어들이느냐 하다가 결국에는 좋다 그러면 둘 다 하자, 예. 다 하자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게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특검이 안 됐던 것은 그 전재수 전 의원의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통일교 특검을 방해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끼워들었다가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 말 중에서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은 지금 신천지에서 뭐 당원 가입을 많이 시켰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당사 압수수색까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한 합수부, 검경 합수부에서 그러면은 당시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그렇게 단체로 가입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특정 정당에 과연 이렇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도록 한 것인지를 양당을 다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합수부는 이것을 뭉개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단체로 가입시켰다면 다른 정당에는 과연 가입을 안 시켰을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당연히 어떤 당원 가입 같은 것은 있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김민석 후보의 말처럼 증거가 있다면 뭐 당과의 어떤 연락이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특검 했어야 됐네. 지금 보니까 통일교만 할 게 아니었네. 통일교 특검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신천지 개입설, 이 다름 아닌 전직 총리가 정청래 대표 후보를 겨냥하면서 신천지 개입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있습니다. 거기 본부장이 누구냐면 김태훈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김태훈 검사장이 지난 6월 17일에 신천지의 넘버2를 구속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 교주 이만희를 구속했는데 이만희 씨가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한 95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갖다 시켰단 말이죠. 혐의는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정당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가 업무 방해였는데 그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필라테스 프로젝트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 즈음 해가지고 신천지 교도들이 무려 6만 3천 명, 특히 대선 직전에는 한 5만 명 정도가 그냥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기소장에 나온 겁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그때 그 필라테스가 그냥 무슨 운동복 같이 빨간색 옷을 입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게 필라테스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에 이만희 씨가 그때도 구속이 됐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오니까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한번 깜빵 갔다 와 봤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두 번째 청와대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만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 게 수사 결과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좋다고 치고 그때 청와대 사람들은 누굽니까? 2020년에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국민의힘을 딱 찍어서 윤석열 후보를 딱 찍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그 후보의 말만으로 보면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도 뭐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밀 연합이 있다는 거잖아요. 비밀 그러니까요. 연합. 그러면 지금 그 검경 합수본에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전직 당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제대로 좀 해가지고 도대체 국민의힘에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한 게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또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그걸 좀 속시원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김민석 후보가
관련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계엄을 예언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실제 계엄이 벌어졌던 것처럼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는요 빨리 그 합수본에 가가지고 좀 수사를 갖다가 독려하고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반명 세력과 신천지 비밀 연합이 민주당 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확 전 국민한테 이목을 끌었던 게 코로나 때 신천지 거기 가가지고 막 뭐 다 조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명단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그 행정 잘한다, 돌파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가 이재명한테 약간 이제 악감정을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계속 국민의힘 가입하고 그 이유도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국민의힘한테 줄댄 게 아니라 반명, 이재명을 싫어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때부터 계속 쭉 있었던 거예요. 의혹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뭐 반명 그리고 신천지, 그러니까 반명 안에 신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번 전당대회를 뭐 해가지고 뭐 개입하고 누구 후보 뭐 이런 당선이 아니라 그냥 신천지는 지난번에 계속 국민의힘 그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야 내가 정치 권력과 친해져야 되겠다 이러한 뭐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정당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저 발언이 아예 근거가 없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럼 민주당 한번 압수수색 해봐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개입이 머리 아니라 사실이라면 민주당 당원 가입 명부 한번 압수수색 그러니까 해봐야죠. 이제 전당대회 개입용이 아니라 네. 어쨌든 신천지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네.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당원 가입하고 배가 운동하고 아까 무슨 뭐 필라테스 야, 뭐 충격적이네요. 이런 것들을 했다고 지금까지 그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네. 뭔가 또 다른 뭔가 근거를 조금 뭐 확보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사실 무근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관용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정청래 후보의 차가 피습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쉽다고 치고 막 저쪽은 워낙 세게 차서 얼마나 세게 차면 저렇게 찌그러져. 수행비서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아까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아까 쿵 한 거 못 느꼈어요. 나는 근데 그 턱 넘는 줄 알았더니 발로 찬 겁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좀 괴롭고 서글퍼요. 저를 역적으로 비유해서 험한 말을 꼭 해야 되나? 또 차량 습격, 테러 뭐 이런 것도 또 당하고 지방선거 때는 정청래를 죽이자 암살단도 모집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밉더라도 죽일 만큼 미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당 방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또 정치권 이슈로 가볼까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이 부분 만나볼 텐데요. 민주당 역사상 가장 피 터지는 전당대회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김민석 전 총리가 갑자기 신천지 개입설을 꺼냈습니다.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신천지 관련해서 거기까지 하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저에게 이미지를 씌우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초반부터 과열양상인 민주당 전당대회기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신 분들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 성춘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춘 대변인 민주당 소식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조금씩 군부를 떼다가 신천지 개입설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저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 겨냥한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딱 직접 해서 모든 걸 겨냥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정확한 워딩이 이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암묵적 연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각각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랑
반명 비분열주의는 별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묵적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이유가 신천지의 뭐 조직적 개입이나 이런 움직임이 뭔가 제보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앞선 두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발끈한 상대가 있으니까 겨냥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상대방이 예. 아까 우리가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죠?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족족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근데 또 후보가 이걸 얘기할 때 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계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계엄 결국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번 얘기도 나는 뭔가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계엄과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그 근거나 이런 걸 듣기 전까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참 말을 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천지와 관련된 제보나 이런 게 뭐가 있다고 하는데 신천지의 이 전당대회 개입설이나 아니면 정당의 뭔가 선거에 대한 개입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늘 왕왕 있었던 논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어쨌거나 언제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뭐 어디 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러게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화면 보면 구자능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도 참전을 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홍전시장하고 점심을 함께 했나 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나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게 그 성추임 대변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게 초반이든 중반이든 김민석 전 총리든 송영길 전 대표든 바로 그냥 근거 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숙성시켜가지고 크게 터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영화에서도 기승전결이 필요하듯이 의혹 제기에서도 빌드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영화도 시작하자마자 갖고 있는 폭탄 다 터뜨리면 팝콘 다 먹기도 전에 영화 끝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번 전당대회 이슈를 이걸로 잡아먹질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가 폭로라는 게 나올 게 있구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진실공방 양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빌드업이 있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김민석 하고.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그런 예열 과정이 있는 거다. 그렇죠. 3대1로 싸우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이 같은 날 신천지 이슈를 띄웠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전당대회는 신천지 이슈로 잡아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빌드업을 했을 때 진실공방 양상이 폭발력이 가장 세거든요. 예. 왜냐?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면 반박의 허점만 지적해도 마치 의혹이 입증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입가경, 진실공방 이랬을 경우에 3대1로 싸우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뭐 아프다, 동정론 띄우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신천지하고의 연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은 이 이슈는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헤어나오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는 끝난다. 이게 타임테이블이 딱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명백하게 정청래 대표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3자 연합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러게요.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정청래 지도부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이 이슈에서 헤어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걸리는 족족 다 법적 조작했다고 했어요. 성춘 대변인. 네. 뭐 팩트 틀린 건 아니면 논평까지 위축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박성준 최민희 그러니까 각각 이제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다른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엇이 들어서 발끈하냐라는 박성준 의원. 최민희 의원. 아니 근거 있으면 즉시 공개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당대표 시절 정청래 지도부가 특검을 무산시킨 게 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도부 안에 친명 의원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여야 합의나 이런 거를 좀 진행하는 과정에 원내대표가 또 주도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청래 대표 한 명이 이걸 막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얘기하는 거는 신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의 개입과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던 부분이고 아마 제가 예측하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께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 지휘부건 어떤 뭐 평당원이건 이것과 관련된 불법적 개입에 지금 관여하시려는 분들 지금 멈춰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움직임이 아직 발생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투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는 이제 오늘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내부의 카톡방이라든지 뭔가 이 어디에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라는 뭔가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과하게 실제로 이행할 경우 나 이거 폭로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좀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걸 바로 터뜨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만약 그냥 그 카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를 폭로를 해버릴 경우 지금 전당대회가 멈춰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겁니까? 당대표 뽑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이중당적이나 오염된 당원들을 걸러내는 게 더 전당대 당대표 뽑는 거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저는 전당대회 이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중당적 문제도 사실 이게 여야의 합의나 전 이 원내 구성원들 모든 정당 그 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 명부를 어떻게 공개합니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이중당적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은 그냥 암암이 그냥 이루어졌던 거는 이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전대 이전에 이거를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17 전당대회 민주당의 한 달 동안의 이슈가 신천지의 사실 공방이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천지 개입설 포문을 연 쪽은 김민석 전 총리고요. 실제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반명, 분열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청래 전 대표 참지 않았습니다. 반명분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명분열주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저를 반명이라고 보겠습니까? ABC 갈라치,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어제 반명 분열주의인가요? 그거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분열의 언어고, 그래서 우리 당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매우 해를 끼치는 그런 발언이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겠다. 양측의 공방, 반명 얘기 들어봤는데 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신천지 것도 그렇고 이 반명 혹은 분열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공방으로 흐르기 전에 공세와 명분에서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치고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민석 총리가 명백하게 반명이다, 당을 분열로 이끄는 적 같은 존재다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예. 신천지 이슈라는 거는 터뜨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신천지 이슈라는 거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사유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예. 당내에서 속간할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한 타겟이 없다면 그냥 우리 민주당도 오염됐어요라는 폭로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명백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렇게만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이슈는 앞으로 더 크게 터질 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이게 수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자꾸 프레임 싸움으로 반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게 반명이다 이렇게 예. 딱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걸 물타기 하느라고 쓴소리도 받아들여야지 민주당이 잘 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다 이렇게 속가내기식으로 하는 건 그게 반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약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의 선명성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좀 치고 나가는 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전당대 초반에 엄청난 과열 양상의 공방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성치훈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얘기는 어제 첫 번째 합동연설이 끝난 다음에 차량이 파손됐다, 수사까지 간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된 거예요? 저 좀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저 사진을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차량에 좀 파손이 분명 있었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워낙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 뭐 양측이라고 해야 될지 뭐 새 후보 측이라고 해야 될지 모든 지금 후보 측의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과열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지 지금 사실 유형이잖아 이런 거 밝혀진 건 없습니다. 뭐 수사한다면서요? 그렇죠. 경찰이? 예. 그 수사를 하게 되면 누군지 나오겠습니다. 결국 지금 뭐 예측으로는 좀 과열된 분위기 속에 좀 어떤 지지층 분께서 한 게 아닐까라고 예측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건 저는 후보자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은 예. 결국 저는 지지자들의 책임보다는 후보자들,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지금 아직 한참 남은 시점에 이 정도 과열 양상을 이끌어온 거는 결국 저는 당대표 후보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느끼기 바란다는 말씀 좀. 지금 한 달 가까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벌써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걱정되는 게 전국 순회가 시작되면 이제 거기는 이제 모이거든요.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때가 걱정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정청래 전 대표 측 얘기처럼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차량이 습격도 아니고 파손됐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구자영 변호사 질문 드렸던 건 신천지든 반명이든 공세를 퍼부는 건 오히려 도전하는 김민석 전 총리 측이고 오히려 당대표를 지냈던 정청래 전 대표가 저기 보면 본인 노상원 수첩에 죽을 뻔했다. 혹은 참담하고 서글프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약자이고 피해자다. 이런 선거 전략들이 지금
괜찮게는 먹히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먹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먹힌다는 생각이 지금 하루를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이슈라는 게 그런 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직전 당대표였기 때문에 약자의 이미지가 아닌데 3대1로 싸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탄압받는 약자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어요. 근데 예. 이럴 경우에 신천지 이슈를 딱 덮어 씌운 게 당내 노선 투쟁이나 이런 거에서 밀리는 약자가 아니다. 적이다. 외부 세력, 이단과 결합했던 한 몸이다. 이거는 속아내야 된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해석의 생각, 영역이고 그럼요. 그렇죠. 아직 뭐 김인석 전 총리가 특정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딱 이거다, 유착이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아직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으니까 전 예. 제 해석이니까. 예. 근데 제 해석상으로는 그래서 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먹힐 거란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걸 무력화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건 프레임 싸움인 게 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정청래 대표가 딱 하니까 김민석 총리 시절에도 갑자기 나도 그렇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또 후보가 내세웠던 게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다라고 했더니 나도 이재명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차이점을 또 정청래 대표가 없애버렸잖아요. 다 차이점을 없애고서 남은 게 이제 이 동정 여론. 근데 때리는 입장에서 동정 여론 나도 탄압받고 있어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때릴만 하니까 때린다.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 이슈는 같이 한번 파봅시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과열도 과열뿐만 아니라 구도가 초반부터 확실히 돼서요. 알겠습니다. 유명 논객 두 분과 오늘 하루 정치 토크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